또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기적이네요. 오늘은 습속의 신기한 병원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뉴스타트 8가지 내용들 가운데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물하고 공기와 햇볕.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환경. 환경이요. 환경은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환경을 찾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뉴스타트를 제대로 하려면은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 피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피가 깨끗하고 피순환이 잘 되면 병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병 들었을 때 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이 천연치료, 자연치료에서는 집중적으로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냐면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물 많이 마시는 것도 그렇고요. 햇볕 쬐이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음식을 채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요.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규칙적으로 잠자는 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다 이게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또 기쁘고 즐겁게 웃는 웃음 치료라든지 아침에 스트레칭, 이게 다 피를 깨끗하게 하고 피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맑은 공기예요. 맑은 공기와 제가 이제 피를 더럽게 하는 대표적인 3가지 요소가, 3번째가 나쁜 음식이라고 그랬죠. 2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쁜 공기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나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속의 생활은 거기서 이제 음이온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있으면 느낌이 아주 신선해요. 마음이 편안한 느낌을 가져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편안하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맑은 공기의 영향에다가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극복이 쉬워지니까 삽시간에 피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습속에 있는 시간 자체가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습속의 신기한 병원, 오늘 이런 주제로 그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09년 10월 레이디 경양 암 환자의 성공 사례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암 말기로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남편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살고 싶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고기를 다 제거하고 화학 조미료를 다 제거하고 이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생명의 끈을 붙잡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정말 이 산채를 비롯한 자연 건강식을 위주로 남편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해서 결국은 남편이 생명을 되찾았어요. 이 이야기가 레이디 경양에 소개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제 숲에 관한 첨단 보고서가 2009년 6월 11일
KBS 제1TV 방송국에서 방영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천혜의 보약, 숲에 관한 첨단 보호, 콘크리트 빌딩, 자동차 소음과 매연, 도시의 환경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 최근 전문가들이 숲이 가진 치유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자연이 선물한 녹색 병원, 숲의 향기, 피톤치드가 암을 치료하고 아토피는 물론 우울증과 스트레스 치료에도 숲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자연이 선물한 녹색 병원 숲. 지금 여기가 편백나무 숲이 보입니다. 다행히 우리 베델 수양관은 천혜의 장소예요. 이 주변에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렇게 산책을 쭉 했는데 편백나무가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백나무 밑에 앉아서 쉬는 시간 자체가 치료의 시간이 돼요. 2007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전모 씨가 종양의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손 쓸 수가 없는 상태로 길어야 5개월 산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에게 이제 마지막 손 쓸 수 있는 것은 항암 치료, 그리고 또 하나는 숲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암 말기 환자들이 산속에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간 지 3년째 약 9cm 되는 종양이 현재는 괴사 상태가 되고 정상보다 500배까지 치솟았던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놀라운 일이죠.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암 전문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여성들 3분이 만나게 돼가지고 우리가 뭐 어차피 죽을 인생 우리 모두 숲속에 들어가서 죽자. 거기 가서 죽으러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각기 나무를 하나씩 정해놓고 숲속에서 거기서 평소에 못다한 말을 다 하고 신세타령 다 하고 악도 쓰고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여서 아직도 뭐가 안 풀렸으면, 응어리가 안 풀렸으면 또 가서 그러고 그렇게 지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결론은 3분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숲속에서. 그런 얘기를 어머님이 듣고 아들에게 해준 모양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만분의 1 확률에 가까운 완치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이 각종 여러 환자들이 숲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받는 광경들이에요. 2004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최모 씨는 지난해 암세포가 간으로까지 전이가 됐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송장처럼 살았다는 그가 결국 마침내 숲을 찾았어요. 암 발병 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년째 주말이면 1박 2일 숲에서 야영 생활을 해요. 그는 숲에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신선한 공기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숲속에서 일광욕도 하고 이렇게 잠도 자고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요. 직업군인으로 34년 동안 건강하게 지냈던 이모 씨가 폐 흉막에 생긴 암으로 악성 중피종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전체적으로 퍼져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숲속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는데 숲속에서 시간을 지내면서 점점 운동량이 늘어서 지금은 10kg도 가볍게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숲속에 있는 시간 자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치료의 시간이 돼서
우리 방송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내면서 이렇게 숲속에 있는 신기한 병원을 우리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숲속에 있는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줄까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를 했는데, 이 피톤치드에 관한 설명을 했어요. 피톤치드는 파이토라는 플랜트라는 뜻을 가진 영어와 사이드는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약, 사이드, 킬러라는 뜻인데 살인자. 이걸 두 개를 합해가지고 피톤치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피톤치드는 식물에, 파이토라는 것은 식물이잖아요. 식물에 들어있는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 번식이나 생장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질들을 이 피톤치드 또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해요. 파이토케미칼. 1930년대 레닌그라드대 토킹 교수가 마늘이나 양파나 소나무 등에서 나오는 냄새나 물질이 아메바 등 원생 동물과 장티푸스, 이질, 결핵균 등을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1943년 러시아 태생 미국 세균학자 왁스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스트랩토마이신 발견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파이토하고 사이드를 합해서 피톤치드라는 합성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게 됐어요. 이 피톤치드는 식물이 손도 없고 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적들이 나타나면, 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들이 나타나면,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자기 방어 물질로 이렇게 화학 물질을 발산해 가지고 그걸 막아요. 세균을 죽이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잡초들이나 이런 것도 죽여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병균을 죽이면서 또 공기를 정화시키고, 사람이 그 피톤치드가 섞여 있는 공기를 마시면 우리 몸에 들어온 피톤치드는 선택적으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균을 죽이고 아울러서 피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저항력이 높아지니까 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저항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저항력의 균형이 오기 때문에 아토피도 개선이 되고, 또 루퍼스 질병도 개선이 되고 이 SLE 질병이 시스테믹 그 질병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질병이지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저기 우리 루퍼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피톤치드는 그 해충이나 병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유익한 작용을 하는 이중적인 작용을 해요. 보세요. 죽이는 작용. 나무에게 해로운 해충이나 병균들, 잡초들을 죽이면서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작용을 해요. 생물 활성 물질로서, 또 생리 활성 물질로서 인체에 아주 유익한 작용을 해요. 요즘은요, 그 과학자들이 식물성 화학 물질을 엄청나게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음식에서도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건강식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파이토케미칼 같은 거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죠. 파이토케미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엔티옥시단트 작용이죠. 항산화 작용인데, 요즘은 우리 인체에 병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80%까지를 이 활성산소 문제로 봅니다. 활성산소, 유해산소라고도 하죠. 프리레디칼. 프리레디칼은 탄소나 수소도 포함되지만 숨을 쉬는 호기성 이 동물들에게는 산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레디칼을 그냥 활성산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유리기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직역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이야기 쉽게 말하는 것은 유해산소 혹은 활성산소. 근데 유해산소나 활성산소를 완화시켜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리는 요소가 항산화제거든요.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예를 들면은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들이 비타민 C나 비타민 A, 식물 속에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베타캐로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요. 베타캐로틴, 또 비타민 C, 비타민 E, 미네랄 중에서는 셀레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량으로 많이 먹을수록 프리 레디칼을 항산화 작용이 잘하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통채 식사,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그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은 음식을 먹고 습속에 들어가서 또 이 피톤치드가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습속에 들어가면은 이 햇볕이 또 습속에는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로토닌이 습속에 있는 흙만 만져도 세로토닌이 생겨요.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 멜라토닌은 비타민 C나 A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이렇게 생체 리듬을 조절을 하면서, 멜라토닌 알약도 있어요. 그래서 동서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 시차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멜라토닌을 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노화 방지 역할을 한다고, 이 유명한 약이에요, 멜라토닌이. 근데 저는 여기 약으로 잡수시라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얻는 것들을 강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수목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각기 피톤치드를 발산합니다.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2배 이상의 피톤치드를 발산하는데,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근데 소나무보다는 잣나무가 더 많이 발산하고 잣나무보다는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데, 나무들 중에서는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발산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다니면서 이 주변에 산책로에 편백나무가 적지 않게 있어서, 이게 천혜의 장소다. 참 이 산책로가 너무 좋다. 비록 산책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뭐 여러 시간 가는 거리는 아니지만 편백나무 있는 데로 왔다 갔다 하셔도 충분히 좋은 산책로가 되겠다는 거고, 좀 쉴 때도 되도록이면 편백나무 밑에서 쉬세요. 거기서 좀 이렇게 쉬면서 이야기도 도란도란 하시고 이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베델 수양관을 이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피톤치드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 습속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편안해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물을 좋아하죠. 왜 물을 좋아하죠? 어린아이들이 물속에 넣어놓으면 잘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물속에서 살다 왔잖아요. 자, 우리가 콘크리트나 이 아스팔트 길 걷는 것보다 흙길을 걸으면 어때요? 더 편안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몸이 흙이니까. 흙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흙길을 걷는 것이 자연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연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말도 되고,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피톤치드의 역할로 항균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습속에 있는 동안. 또 이렇게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작용도 하고요. 저기 송진 냄새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숲을 갈 때마다 색다른 냄새가 우리를 아주 그냥 끌어당기죠.
진정작용을 하고요. 굉장히 기분을 쾌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토피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 장소 중에 하나가 숲이에요. 편백나무 숲. 또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효과가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를 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편백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도마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또 회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기도 하고, 송편을 찔 때 솔잎을 따서 넣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또 한증막에서 소나무 잎을 깔아가지고 한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약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메타카 학교, 일본 나카스카와시 숲속에 자리한 이 메타카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아토피 환자를 치료하는 학교입니다. 아토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나 성인들이 도시를 떠나서 이곳으로 와서 이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있기만 하면 병 치료 효과가 좋아져요. 숲과 하나가 된 삶, 곧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숲의 피톤치드를 쐬면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라북도 진안군 한 산자락에 아토피 치료 시범 학교가 있어요. 전교생이 30명쯤 되는데 절반 가까이가 도시에서 전학해온 아토피를 가진 어린이들이에요. 양방, 한방, 식이요법 등 안 해본 것이 없었던 그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숲을 선택해서 이사를 왔어요. 그들은 격주로 숲속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하고요. 학교 건물도 친환경적인 건물을 다 지었어요. 편백나무 마룻바닥으로, 또 화학 접촉제를 쓰지 않고, 책상과 의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어린이들이 피부만 고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고와져요. 예, 이렇게 친환경적인 학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해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 숲속에서 이 선생님과 어린아이들이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지내요. 고린도후서 3장 19절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바라봄으로 변한다. 큰 바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부부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살면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죠. 바라보는 동안. 다른 가정은 모르는데 저희 집은 사람들이 서로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닮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집 사람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 못난 남자를 닮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한 집안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영진이를 위해서 숲속 통나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 증상으로 시달렸는데 병원 치료를 하면 치료할 때뿐 또 재발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은 소나무로 지은 통나무 집으로 이사를 왔고, 이곳에 오면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된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숲속 통나무집. 통나무집도 좋고요. 황토 벽돌, 황토 흙벽돌 있죠? 황토집도 아주 좋습니다. 콘크리트나 벽돌집은요, 음이온이 별로 없어요. 양이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숲이나 강가나 바닷가나 이런 데는 음이온이 더 많고 양이온이 적어가지고 아주 좋은데, 맑은 공기를 형성한데
콘크리트 집이나 벽돌집이나 이런 집은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심 지역도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이온은 탄산가스 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이온은 산소 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율이 적합해야 되는데 이 적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저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1979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대학이 모르겠어요. 지방대학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1학기, 2학기 1980년에 개학하자마자 한 주일이나 두 주일 있다 휴교령이 돼요. 정부에서. 휴교. 1년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학생들이 없는 교정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주더라고요. 미국은 학생들 안 가르치면 교수들 월급을 안 주는데 월급은 주고 학생들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이 교육에 관한 책들을 좀 이렇게 챙겨봤어요. 아주 고전적인 책도 보고 또 엘렌 화이트 쓴 교육에 관한 책도 다 뒤져보고 그러면서 그 전부터 늘 들어왔던 삼육교육, 전임교육이죠.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참 교육이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교육의 목적이 인간 회복이에요.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전하는 사업이 의료선교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세천사의 기별과 의료선교 사업은 우리 몸과 오른팔로도 비유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 불가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히 이제 끝까지 복음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고, 뉴스타트 기계를 깨닫게 됐고, 자연스럽게 시골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록 학교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 식구들이 사는 터전은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시골에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 사택을 떠나서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동차도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 일반 퍼블릭 차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운전면허도 없는데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그때는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때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는 없고 자동차가 없으면 학교 다닐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도 다 학교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사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한 두서너 바퀴 돌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경찰서에 들렸어요. 경찰서에 들려서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자동차를 샀는데 운전면허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까지 일반 버스가 안 다녀서 자동차 없이는 학교 다닐 수가 없으니 빨리 운전면허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거의 없는 때예요. 제가 학교까지 30분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 한 대 만날까 말까. 또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자동차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살게 됐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식구들이 사는 생활 터전은 도심지에서 좀 떨어진 이런 시골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 상추나 배추나 이런 채소를 가꾸어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시간이 한 30여 년 이상 지났잖아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면은 결과는 축복이라는 거. 제가 신학과 1학년 들어가면서 식생활을 바꿨잖아요. 그 결과로 좋은 기가 몇 개월 안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또 제가 특별히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시골 생활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축복이더라고요. 만일 아내가 시골 생활 싫어하면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지를 않아요. 저보다 더 좋아해요. 그것도 하나,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취향이 일치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복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숲속의 통나무집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비싼 집은 짓지 않더라도요, 소박하게 이 친환경적인 집을 지어가지고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생활, 참 멋진 생활이에요. 숲은 위태로운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직종 중에 하나가 증권사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숲 체험 후에 이들의 몸과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증권사 직원들이 숲속에 와가지고 그동안 익혔던 악기를 부는 사람들은 색스폰도 불고 여기서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기회들을 갖게 됐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세로토닌이 숲속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 많이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마 시절이나 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흐린 날이 계속될 때, 그러다가 햇볕이 나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그게 이제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줘요. 우리 몸에서. 숲의 흙 속 미생물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만든다고 연구진이 발표를 했어요. 숲속의 흙을 밟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서 기분을 향상시켜요.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은 이 주변에 지난번에 안 갔던 산길을 계속 찾아서 걸으면서 가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숲길을 걸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옆에서 그러네요. 말이 할 말이 없으면 그런 말이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숲에서 만났어요. 오늘 만났는데 송신탑이 있는데 두 곳까지 길이 더 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 가보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돌아올 줄 아는 모양이에요. 계속 기다리셨대요. 우리는 한 번 간 길로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산길을 가로질러 가지고 저 농로를 만나서 돌아왔는데 저희들을 많이 기다렸다고 그래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숲속에 있는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시간들이에요. 또 숲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그냥 숲이 없는 곳에서 빛을 받으면 자외선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또 우리 인체에 손해도 줄 수 있지만 숲의 간접광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햇볕 기피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햇볕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 근데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햇볕이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피부암이 발생하는 90%가 햇볕에 노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햇볕과 피부암을 연계시키는 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점 알으셔야 돼요. 평소에 뉴스타트 생활을 안 하고 음식을 무절제하거나 부절제해서 이제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또 고기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이 동물성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질이 이렇게 많은 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과잉 자극 현상이 생겨가지고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음식 절제를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햇볕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지방질은 거의 없고 근육질로 형성된 사람들은 햇볕이 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볕은 암을 치료하는 작용을 합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햇볕이 우리 면역성을 굉장히 강화시키거든요. 그런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절제 생활을 안 하면 그렇게 좋은 햇볕도 무서워서 막 피하고 그렇게 모자 쓰고 다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 싫어하고 목사들 보면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하고 이 햇볕 기피 현상하고 얼마나 똑같은지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환경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습해 신선한 공기와 음이온, 음이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신선한 공기는 음이온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습속에 있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만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딱 잡는 것과 같아요. 잡으면 어때요? 이 아래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피가 멎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그렇게 혈액순환이 차단이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장기들 중에 정서 변화에 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위장이고요. 또 하나는 관절이고요. 또 하나는 직장이에요. 직장.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감정의 양극이 있어요. 하나는 분노, 하나는 우울증이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감정들이 다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우리 이 몸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그 정서 변화에 취약한 장기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소화제를 먹어도 치료가 안 되면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화불량이 뭐라고? 신경성 소화불량. 또 위궤양이 있는데 웬만한 거는 며칠 안에 치료가 돼야 되는데 뭐 1주 가고 2주 가고 4주 가고 한 달, 2달 가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럼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신경성 위궤양이라. 이 구내염이 생겼는데 웬만하면 빨리 나아야 되는데 몇 달이 가도 안 나요. 신경성 구내염이라고 그래요. 그런 병들은 위궤양은 막 성질을 팍팍 내면 걸리는 병이고 그리고 우울증에 깊이 빠지고 근심 걱정에 빠지면 소화불량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이 이 내시경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위의 색깔을 체크를 했는데 화가 나면 위벽이 빨개져요. 화를 급격히 내면 피가 막 스며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격렬하게 화를 내면
피를 토해내요. 피가 너무 많이 고이니까 피를 꽉 토해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근심, 걱정, 우울증에 빠지면 위 색깔이 하얘져요. 창백해져요. 왜 위의 색깔이 우리 감정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까요? 스트레스가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화를 내면 위쪽으로 피가 확 몰리고, 우울증이나 근심, 걱정에 빠지면 위쪽으로 피가 안 가니까, 그러면 덩달아서 위액도 안 가잖아요. 소화액도 잘 안 가잖아요. 피가 위 색깔이 하얘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고, 빨개지면 소화액이 너무 많이 가니까 소화액 중에 하이드로클로릭 액시드라는 게 있어요. 하이드로클로릭 액시드. 이게 이제 염산이거든요. 화학 실험실에서 시약으로 쓰는 거예요. 실험하다가 잘못해서 우리 옷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옷에 그 자리에서 구멍이 나거든요. 이것이 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적당히 나오도록 했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위 벽에 구멍을 내기 시작해요. 상처를 내기 시작해요. 그게 위궤양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 성질을 바꾸기 전에는 그 병이 안 나요. 그래서 병만 치료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성질을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병을 고쳐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을 고쳐야 돼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우리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려면? 다 아시죠? 우선 습속으로 들어가세요. 자연으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마음을 변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궤양도 이 소화불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우리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 병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면은 이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뉴스타트 기별도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치료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면역 균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면역 결핍이나 면역 과다에서 오는 병들도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우리 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숨을 쉬어서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폐에서 산소가 액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는 철분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적혈구의 헤모글로빈하고 그냥 만나자마자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의 적혈구는 1분에 한 번씩 우리 몸을 돌아요. 각 곳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요. 그리고 이제 탄산가스가 만들어져요. 이제 신진대사를 통해서. 그럼 탄산가스가, 액체로 된 탄산가스가 정맥을 타고 어디로 와요? 폐로 가요. 폐에 가서 기체로 바뀌어서 나가요. 또 산소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이 피를 통해서 하잖아요. 피를 통해서 영양 공급이 딱 되면 이제 신진대사가 끝나고 노폐물이 생기죠? 그러면 그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피를 타고 소변으로 빠지기도 하고 땀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대변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가 맑고 피순환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습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습이요. 그리고 여기 이 도식은요, 습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얼마나 이렇게 높게 분비되는가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러니까 병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면역력이 탁 습속에 있는 시간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오시면은 방 안에 있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앉아서 쉬거나 누워 쉬어도 자리 가지고 다니면서 습속에서 쉬세요. 이 산짐승들은 조심하시고요.
또 아무데나 눕거나 그러시진 마시고요. 요즘 이제 또 이렇게 유해 세균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최근 일본에서는 숲을 적극적인 치료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현 기소병원 의료진들은 뇌혈관 장애,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좋은 약으로 산림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숲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지수를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니까요. 단지 숲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꼈을 뿐인데 이런 변화들이 생긴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한 숲속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생길수록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숲속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도시 경관을 늘 보는 사람하고 녹지 경관을 늘 보는 사람의 뇌의 활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 속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뇌의 기능이 향상돼요. 뇌의 기능이 향상되면 뇌의 지배를 받는 온몸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죠. 이것도 숲속에 있는 시간이 치료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 실험에 의하면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 활성도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숲의 소리가 태아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보고합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숲의 놀라운 치유력의 비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는 중에 숲이 그렇게 좋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죠? 근데 사실은요, 숲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숲속의 신기한 병원은 숲이 아니고 숲속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숲속에서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그 자생 능력 있죠?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생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병이 빨리 치료되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의사는 누굴까요?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의사는 누굴까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그렇죠. 맞아요. 왜 그래? 왜 내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의사가 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예요. 숲은 인간의 원래의 뿌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정말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마음이 변하면 몸도 반응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연계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근원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또 불편하고 그럴 때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삽시간에 세상은 달라집니다. 내가 삶의 중심을 찾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것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 밑에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어떻게 인간으로 우리의 종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둘째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는데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을까? 또 내가 먹는 거 절제 못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잘 극복 못하고 병들었는데 병들었을 때 또 나를 뉴스타트를 통해서 고쳐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근접한 지역의 숲속에서, 편백나무 숲속에서 2주일 동안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캐나다 시민권자 우리 한국 교민 50대 초반의 간호사가 참석하셨어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고요. 그리고 이분은 루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보험 수가가 20% 정도는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캐나다는 거의 100% 국가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개인이 돈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호사고 병원에서 일하고 또 보험,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고, 근데 병원 치료를 받아도 루마티스성 관절염은요 자가면역병이라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 치료를 하다 안 돼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한 돈을 내고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내고,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병원에 무료로 치료받는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몸에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쳐다보기가 아주 민망할 정도였어요. 죽음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13일 동안 잘 견디고 잘 지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또 가끔 웃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날 이번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소감 발표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또 대학원 강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지만 아마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 이분 차례가 돼서 일어나가지고 딱 하는 말. 저는 지난 13일 동안 이곳에서 지나는 순간순간이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기대가 되네요. 왜 그랬는가? 그러면서 자기는 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도 되지 않고 더 이상의 삶의 희망이 없었는데, 마지막 희망을 여기다 걸고 천연치료를 배우러 왔다고 그랬어요. 더 좀 살기 위해서 천연치료를 배우러 왔는데 자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연치료를 배우러 왔다가 이런 좋은 천연치료 방법을 주신 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감격스러운 얘기를 드리면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노래책이 있죠.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 그 노래를 1절부터 또박또박 부르시는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눈물을 머금고 감동을 받고 들었어요. 5장입니다. 5장. 예, 5장이랍니다. 예,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그 여인의 심정을 생각을 하면서요. 천연치료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간증으로 불렀어요. 자, 부르십시다. 시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뿐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분이 이제 이런 감격을 가지고 신체적인 변화는 별로 없었지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간호사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병원에 일을 하셨어요. 몇 개월 동안.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뉴스타트 기회를 생활에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갈 때도 도시락을 쌀 때도 현미밥을 꼭 해가지고 가고 병원밥 먹는 대신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함께 모여 먹을 때 그 시커먼 밥이 뭐냐고, 이거 현미밥인데 식이섬유가 잔뜩 들어서 변비도 예방하고 영양균형도 잡아주고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6개월쯤 지나다가 건강이 점점 회복이 돼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고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독지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렇게 회관을 빌리고 이렇게 한 5만 명 이상 되는 교민들을 위해서 특별 건강 세미나를 하고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3일 동안 했는데 첫날 이제 사람들을 미리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분이 정말 그냥 쳐다보기가 놀라울 정도의 아름다운 부인이 딱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뭐 건강 세미나에 오신 분인 줄 알았더니 점점 제 앞으로 와가지고 제 앞에 오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알아보시겠느냐고. 제가 알아볼 리가 있습니까? 머리 스타일만 바뀌어서 여자분은 모르는데. 근데 피골이 상접했던 분이 그렇게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1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 참석한 사람 기억하느냐고.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면서 기적과 같은 건강을 회복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습이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숲이 병원이 아니고 습속에서 변화된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 미리 넣어주신 자생 능력, 이것이 극대화될 때 병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애가 변화될 때 어떤 질병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